첫 번째 달려보죠. 성난 고객 선 넘었답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여성 가게 안쪽으로 저렇게 들어오더니 말이죠. 걸려있던 옷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따지죠. 자, 그러고는 같은 옷을 들고 와서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했지만 야, 어디서 수작을 부려? 라고 하듯 삿대질. 자, 감정이 점점 격해지나 싶더니 급기야 계산기를 들어서 때리는 신용까지. 어머, 경찰 부를 거예요. 사장님이 그러자 휙 돌아서 가는가 싶더니 또 컴백 또 와가지고 어디 옷 장사하는 주제라고 하듯이 말이에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네, 어제 경남 거제시 한 의류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난 4일 저녁 거제시 소속 공무원인 여성이 매장에 들러 옷을 구매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8일 단골이던 중년 여성이 옷에 하자가 있다면서 매장에 들렀는데 공무원인 여성이 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니인 이 중년 여성에게 옷을 선물했던 겁니다. 다른 옷에 비해서 색이 바래고 이물질이 묻어 있었는데 제보자는 혹시 고객이 착용해서 묻은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다른 옷으로 교환을 해주고 차비로 현금 10,000원도 드리면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구매자인 여성이 오더니 이런 옷을 왜 팔았냐며 따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가 옷의 이물질을 보여주면서 사과하고 교환까지 끝난 상황을 설명했지만 당신이 입어서 묻은 거 아니냐고 하면서 본사에 고발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욕설이 시작됐습니다. 또 보신 것처럼 중간에 계산기로 때리려는 신용도 했고요.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나가는 듯 하더니 다시 돌아와서 욕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 남자친구 엄마한테 옷 선물해서 점수 좀 따려고 했는데 어디 이딴 옷을 팔아서 날 개망신을 줘. 약간 이런 심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쩌면 저는 거제시 공무원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지역 공무원인데요. 이 여성 공무원의 남자친구, 즉 다시 말해서 선물을 받았던 그 중년 여성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우연히 이쪽 지역 사회니까 이 제보자의 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와서 그 CCTV를 이렇게 한번 쭉 보더니 이건 뭐 지금 제보자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들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저 CCTV를 보면은 사실은 일방적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래서 이 제보자가 이날 밤에 이 여성에게 연락을 해서 이 언론에 나 제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낮부터 가게에 찾아와서 이제 뭐 사과를 하고 오해가 있었으니까 이해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다가 네가 먼저 나한테 욕을 했지 않냐 또 이렇게 또 엎어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이거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떠나서 사실 뭐 충분히 그 옷에 하자가 있어서 안 바꿔준 것도 아니고 사과하고 다 이렇게 환불도 해주고 했는데 굳이 저렇게 와서 행패를 부릴 이유는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사실 이 또 공무원이라고 하는 입장은 또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이죠. 예,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엘리베이터 천장이 쿵입니다. 자, 역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엘베 탄 여학생 흔들 춤을 아이고 세상에 천장이 쾅 떨어지면서 머리에 아이고 놀란 학생 머리를 감싸주고 지금 막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폭격 맞은 겁니까 이거? 네, 그래 보이는데 지난 4월 29일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아이는 목뼈와 어깨 관절 염좌, 뇌진탕으로 이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또 입원 치료 중에도 코피가 5번이나 나고 어지러움을 호소했는데 다행히 오늘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놀란 아이는 비상벨을 통해서 천장이 무너져서 머리를 맞았다라고 말한 뒤에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를 제보자는 다음 날인 30일에 알았는데요. 그동안 관리사무소 측에서 사고 피해자를 찾거나 사고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관리사무소 측에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하고요. 사고 발생 4일이 지난 뒤에야 관리소장에게 연락이 와서 관리소장과 승강기 유지업체 팀장까지 3자 대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지업체 측은 첫 번째 과실은 사고 발생 12일 전에 가구를 옮긴 가구업체 측에 있고 두 번째 과실은 승강기 안에서 춤을 추던 아이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번에는 체중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추락했다더니 이제는 춤 좀 췄다고 천장이 무너지는구나. 아니 지금 화면으로 보시기에도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아이예요.
저게 충격이 가면 얼마나 충격이 갔을까요? 저걸 과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황당하고 더 문제는요. 저 일이 있고 나서 2번이나 또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게다가 이 제보하신 분은 너무 화가 나시는 게 처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연락했더니 야 이거 아파트에서 저 이거 아파트에서 무너지고 나면 이거 관리비 올라가고 보험료 인상 가서 다른 주민한테 피해 가는데 이게 보상을 받으실 거냐고 거꾸로 물어봤다는 거고 유지업체 측에서는 아 그거 보험 접수도 안 될 텐데 한번 해보시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일 전에 있었던 가구업체의 잘못을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분도 가구업체가 설령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사이에 뭐 하라고 있었냐라는 거죠. 지금 가구업체 측에서 이걸 손해배상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제보자 입장은 오히려 관리사무소 측에 더 책임을 묻고 싶다는 입장이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다짜고짜 욕설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 앞으로 남녀가 아이를 데리고 저렇게 지나갑니다. 차가 주차하려다가 잠깐 멈춰서 기다리는데 자, 이때 어디선가 험한 육두문자 발사 들어보시죠. 앉아. 내리지 마. 내리지 말라고. 앉아. 내리지 말라고. 들어가. 안 됐어. 불러. 전화해 지금. 전화해 지금. 아니 지금 전화하라고. 전화하라고. 전화하라고 지금. 전화해 지금. 전화하라고 지금. 지금 친했죠? 전화해. 친거 아닙니다. 제가 그 마음에 너무하네라는 그 마음이 그렇게 나왔겠죠? 근데 제가 일부러 그랬겠어요. 제가 일부러 그럴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하셨죠? 잠깐만요. 술도 약주하셨어요. 난 이거를 해줄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아이고, 애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자, 부부로 추정되는 남녀고요. 아이도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이 차량이 가다가 사람들이 오길래 좀 다른 데로 틀었는데 위협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성이 와서 욕설을 했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제보자가 좀 내리려고 창문을 열고 제보자 아내가 내리려고 하니까 남성이 앉아! 내리지 마! 라고 남성이 또 욕설을 했다는 어허.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 이후에 저 앞에 다른 차량이 이제 경적 울리니까 또 글로 다가가서 남성이 욕설까지 이제 합니다. 아. 결국은 주민이 경찰 신고를 했고요. 이 경찰에서 출동을 했는데 왜 저랬을까요? 몰라요. 맞습니다. 술 마셨어요. 아. 만취를 해가지고 술에 취한 상태고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욕설이라든지 위협적인 행동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짧게 한 말씀. 뭐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는 측면은 뭐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향성이 좀 틀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좀 이렇게 이상한 그 현상이 아이들 앞에서 가족 단위로 먹튀하고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술 마시고 남에게 욕설하고 반말하고 폭력 사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전과는 상당히 좀 그 다른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네. 지금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그 이런 분위기들이 좀 더 이렇게 자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강렬한 마주침.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숲을 사이로 꾸물꾸물 다가오는 무언가. 바로 돼지, 멧돼지입니다. 막 순간 옆으로 다가왔어. 자, 달려가더니요. 사람 눈치를 살피는 듯 천천히 줄을 넘었어. 지금 사람한테 달려오려고 그러나요? 그러더니 계단을 올라가서 그냥 없어지네요. 그냥 가버리네요. 자, 서로가 선수를 알아본 겁니다. 저 찍는 분도 정말 엄청난 분이에요. 저 와중에 저걸 찍고 계셨어요. 자, 지금 찍힌 거는요, 사실 후반부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거냐면 어제 오전에 이 서울 북한산 원효봉에서 찍힌 영상인데 이 제보자분이 이 등 정상에 올랐다가 내려가는 길이었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저 멧돼지도 계단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둘이 딱 마주쳐가지고 눈이 마주쳐서 서로 놀래가지고 뭐 몇 초 동안 멈춰 있다가
갑자기 휴대전화 이제 제보자분이 휴대전화를 끊어서 촬영을 시작하니까 저 멧돼지가 숯불 사이로 들어갔다가 다행히 공격적으로 나오진 않고 옆으로 나무석을 비껴가서 보신 것처럼 다시 계단을 타고 다시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아, 그러네. 멧돼지는 평소 이용하던 계단이었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정말 이 공격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큰 어떤 사고를 면했던 것이고요. 혹시라도 멧돼지를 부딪히거나 하시면 맞부딪히거나 하시면 예. 절대로 갑자기 놀라서 막 등을 돌린다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시지 마시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가만히 멈췄었다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몸을 감춰서 장애인분 있는 대로 피해서 112나 119 쪽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양 변호사님 귀여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내가 저 상황이 되면 얼음 할 것 같아요. 얼음에서 지나고 나면 숨을 것 같기로 막 뛰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아, 진짜요? 네. 그렇구나. 뭐 닥쳐야 하는 거죠. 닥쳐봐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꼴 보기 싫은 스킨십. 아,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남편에게 자꾸 스킨십을 하는 친한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연인데요. 사연자 부부는 아는 언니 부부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언니의 남편이 출장이 잦기 때문에 주로 사연자 커플과 언니 이렇게 셋이서 자주 만난다고 해요. 이런 언니를 만날 때마다 괴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스스럼 없는 터치 때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셋이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좋아지면 사연자 남편에게 먼저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편의 허벅지를 치거나 아이고야. 악수하면서 손을 한참 동안 만지고 목도 감싸고 직접 남편 입에 안주를 넣어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와우. 또 새벽에 술을 마시고 사연자 남편에게 먼저 카톡을 하기도 하고요. 낮에는 전화도 건다고 합니다. 한 번은 사연자가 언니에게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난 원래 스킨십이 많으니까 네가 이해해라 하거나 뭐 이런 것 갖고 그러냐 너 집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연자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탓에 점점 언니가 불편해지고 만남도 꺼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남편에게도 이런 언니의 행동들을 받아주지 말라고 했지만 별일 아닌데 왜 그러냐 친한 누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뿐이다 라고만 한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연자는 정말 자신이 이상한 건지 의심까지 하게 됐다고 하고요. 남의 남편에게 스스럼 없이 스킨십한 언니가 불편한데 제가 정말 유난스럽고 집착하는 거냐고 물어왔습니다. 자, 이론의 여지가 있을까 싶은데요.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언니입니다. 어머머머머, 야 백다의 이 지지배 완전 웃긴다. 야 생긴 거랑 달리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나 네 신랑 관심 없어. 나 상해 남편 지열 씨한테도 이러고 살아. 왜? 난 ESFP 즉 자유로운 영혼이거든. 야 정 열받으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너 신랑 지훈이 단속이나 해. 얘 완전 짜증 지대로다. 동그라미. 그렇죠. 예. 자,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어머머머, 이 언니 말하는 거 좀 봐. 이제 와서 우리 신랑 관심 없는 척. 우리 지훈이 허벅지 튼실한 거 봐. 코는 왜 이렇게 커? 별소리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또 여우짓 다 해놓고 왜 뭐 ESFP 자유로운 영어 웃기고 있네. 너 우리 지훈 씨한테 한 번만 더 꼬리 쳐봐. 언니고 뭐고 확시 X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건 사실 이야기할 뭐 하이파이브까지는 돼요. 하이파이브도 안 되나? 하이파이브까지 되는데 일단은 허벅지 터치에다가 목 감싸고 남편 안주 넣어주고 손 한참 만지고 카톡 보내고 안 되는 행동들을 골라서 하고 있다고 봐야죠. 만약에 아내가 괜찮다고 동생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데 안 된다고 지금 하는데 저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파이브 정도만 하세요. 아니면 주먹으로 하면 돼요. 요새는. 요 정도만 해야 되지 그 이상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자, 교수님. 현재는 친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원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니의 전 직종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한 언니가 언젠가는 사고를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뭐 이미 도를 좀 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남편도 좀 문제라고 봐요.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별일도 아닌데 왜 그러냐. 친한 누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것뿐이다. 그러면은 이 부인이 친한 오빠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갖다가 남편이 보고 싶으세요? 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장군 멍군. 자, 양 변호사님. 이 관계라고 하는 건 사회적 관계잖아요, 부부도. 그리고 바깥에서 누가 어떻게 봤었을 때 엉덩이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두 분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특히 그 남편분은요. 저거 이혼 사유입니다. 진짜? 자칫 잘못하면. 저렇게 받아주시는 게 그게 뭐 별일이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야, 그렇구나.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왠지 이구동성 느낌? 네, 맞습니다. 다 하나같이 다 화를 내고 계시는데요. 이병호님, 남편이 문제입니다. 남편이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남편이 확실하게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이화인님, 남편하고 같이 만나지 마세요. 남편 폰에서 번호를 차단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남주현님도 손절이 답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냠냠님은 요즘은 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도 아주 소수로 있었습니다. 요즘 다 그래요?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